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화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런 걸 구해달라. 주어진 조건들을 보니까 곱셈 공식 활용 부분들이 얼마나 연습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A-B의 제곱을 질문 던졌는데 자, 이게 주어진 것들은 이제 합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런 공식이 연습이 되어 있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대입하니까 4, 5, 20에다가 빼기 4 처리해서 이제 16 나오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답 하나 더 나왔고요.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을 좀 계산하려면 이곳에서 A-B 결과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루트를 씌워서 구해가는데 A 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양수가 풀리겠다 해서 4 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 부분은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4를 대입해 주니까 64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1이었으니까 3, 4, 12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76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앞에가 16이었고 76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더하게 해야 되겠죠. 80에 9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어우, 다른 학교 1번 문제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죠? 자, 곱셈 공식에서 지금 합과 차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차를 또 구해야 되겠고 자체의 값도 구해야 되겠고 구한 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다른 곱셈 공식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의 곱셈 공식 연결해 가는 과정. 뭐 우리가 이 정도는 열심히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제 풀이가 되어야 되겠죠. 자, 1번 마칩니다. 이어서 2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이 있는데 인수분해했더니 인수분해하란 얘기죠.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인수분해하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10이 있으니까 앞에 부분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 식을 다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을 쓸 건데 전체를 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전개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4, 5, 20이죠? 4, 5 이렇게 됐죠? 자, 이 부분 이제 전개를 좀 잘못한 거죠. 이제 공통 부분 생기게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는데 짝짓기가 좀 잘못됐으니까 짝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자, 전개하게 되면 이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에다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죠. 공통 부분.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통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치환해서 하실 거죠? 자, 저는요 이만큼을 할 겁니다. 아예 이렇게.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은 그곳에다가 3 더하겠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치환하는 부분들은 조금 살짝 좀 불편해 보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한 게 아니라서 하지만 뒤에 더하기 5, 더하기 8 이런 부분에서 전개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이 좀 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A-2, A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고 A라는 식 자체만 이제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5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5에 5를 더하게해서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겠죠? 자, 처리가 끝나면 A, B, C, D를 더하게 해달라. 숫자 찾기니까 6, 3, 6, 10 이런 숫자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5에 25 해서 이제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그냥 전개해주면 안 된다는 것은 느낌이 딱 오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인수분해해서 짝을 좀 잘 찾아서 정리. 그런 다음에 자, 저는 이만큼을 치환한 거죠.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자, 치환은 이제 뭐 가급적이면 좀 크게 묶으면 처음에 치환할 때는 살짝 불편하지만 나중에 이제 식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수월해진다라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고등학교적인 풀이라고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뭐 잘 안 보이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치환해도 됩니다.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자,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센스 있게 좀 처리한 부분 배워 가실 수 있으면 잘 익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핍니다. 세제곱이 1 플러스 I 주어져 있을 때
켈레복소수죠. 이거 켈레복소수의 뭐 30제곱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뭐 켈레복소수를 먼저 구하면 되죠. 자, 켈레복소수 구해야 되는데 저 전체에다가 켈레복소수를 하게 되면 켈레복소수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 부분 이제 1-4의 처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호. 자, 근데 세제곱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6제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자, 제곱하면 1-2i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을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i 계통 부분이 이제 규칙성을 띠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네 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거죠. 이런 걸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30제곱을 만든다는 것은 이 지금 6제곱 나온 이 결과에다가 다시 또 5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5제곱에다가 마이너스 i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제 30제곱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32가 되겠고, 이 부분은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마이너스 i의 1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i의 4제곱을 하면 이제 1이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32i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요것도 간단하게 낼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Z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을 세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좀 살짝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체에다가 켈레복소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문제랑 접근하는 부분이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것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 원래 요런 녀석 자체는 제곱했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지워지는 이런 녀석이 있어서 좀 쉬운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한 거랑 매치업 시키려면 1-i 이런 부분들은 가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i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좀 살펴가면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곱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 이제 제곱할 때 2가 되고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요 모양하고 이제 매치업되는 부분들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형태로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소수 규칙성 있는 부분 계산이니까 잘 모르면 제곱, 세제곱 이런 과정 거쳐서 풀이를 좀 찾아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규칙성 부분에서 이제 6제곱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학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새롭게 2알파-를 2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달라.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까지 이렇게 좀 방정식을 만들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주어진 식에서 두 군의 합, 이 두 군의 곱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놓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 우리는 이제 2알파-를 2베타-를 이 부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두 군의 합 이런 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합하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4의 결과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두 군의 곱이 조금 힘들겠는데요. 두 군의 곱 이렇게 해주면 2알파 마이너스 1에 2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어떻게 되죠? 4알파 베타에 빼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가 되겠고 2에다가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합과 곱이 나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x제곱 빼기 합이니까 2x 되겠고 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좀 잘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시 이때 이제 a, b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이제 마이너스 9 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고 방정식에서 근 사이 관계 찾아내고 자, 이제 새로운 근 나왔을 때 합과 곱을 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방정식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근하고 방정식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니까 차분하게 풀이를 지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계산을 잘 해달라. 자,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문자가 하나 있는데 이 문자 값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식 모양을 좀 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좀 잘 안 되고요.
이렇게 2-1에 2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산 결과가 2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즉 합차 공식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 주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요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2-를 하지만 이게 계산 결과가 1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1을 곱하기 한다고 해서 결과에 변함이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아이디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2제곱 이거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2제곱 마이너스 1 그곳에다가 다시 또 뭘 곱하기 하는 거죠? 2제곱 플러스 1제 곱하기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2대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그곳에다가 또 다시 계속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 2대제곱 플러스 1을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 결과는 2의 8제곱 마이너스 1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2의 16제곱이 되느냐? 당연히 2의 8제곱 플러스 1을 곱하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n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합차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또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니까 맨 처음 부분에 눈치채서 이런 부분 이제 곱하기 해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곡차곡 진행해 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곳에 이제 8 찾는 이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좀 처리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곱셈 공식 부분들 얼마나 이제 연습이 돼서 이제 감각이 살아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평상시에 곱셈 공식과 관련되는 연습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다. 네, 사실 나머지 정리는 좀 헷갈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은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학습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0 만드는 거니까 정보를 얻어라 이런 얘기죠. F0 0을 대입해주면 당연히 이쪽은 0이겠고 0 대입하니까 1 그 다음에 F1 정보를 구하게 되면 3이다 이런 정보를 얻어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곳에서 F1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2해서 이제 F2로 나눴을 때 2를 대입했을 때는 2 대입하니까 8에다가 7 이렇게 된 정보를 하나 더 얻어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조건들은 해결이 된 것 같고 이때 fx를 이렇게 3차로 나눴다. 좀 새로운 모양 형태라면 다시 쓰면 되죠. x-1 x-1로 나눴다. 그럼 몫이 생겼다. 그리고 나면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가 되는데 나머지를 gx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gx라고 쓴다고 풀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으로 쓰는 항목이 중요하죠. 이걸 이제 gx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나누는 부분들이 당연히 위에 주어진 정보가 연관성 있는 거니까 열심히 대입 잘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제곱 해주면 되겠죠? 이건 0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0을 대입하면 F0 문제 1이라고 했고요. 0을 대입했으니까 C 이렇게 나와서 C는 좀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 1을 대입해서 3 쓰면 되겠고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냥 1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를 대입해 주면 결과는 7이라고 했고 4A 플러스 2B 역시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식에서 그럼 A 더하기 B는 2라는 결과가 나왔고 4A 더하기 6이니까 약분해서 2A 더하기 B 해주면 6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연립방정식 아래에서 위로 빼게 되면 A는 1 나왔고 그럼 B도 1 나오겠습니다. 정보 다 얻었습니다. 됐죠? 그럼 gx라는 것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다.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2를 또 집어넣어야 되는군요. 주어진 식에다 1 대입해주면 결과는 뭐 이 부분은 이제 3 가볍게 나온 거니까 무난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정리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정리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본 쓰는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것도 연습 많이 안 해놓고 그냥 어렵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고등학교 가족은 어떻게 좀 대책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 충분히 연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0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대입해드리는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을 안 해놓고 나서 뭐 어렵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좀 도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될 부분 거듭 강조드리니까 하시고요. 정보 얻어서 뒤에 거는 정보 얻는 부분만 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새로운 형태다. 그럼 역시 또 기본 형태 쓰기. 그리고 나서 또 기본 원리 지켜서 0 만드는 거.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단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가장 기본 원리 잘 지켜가면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르쳐주고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주어진 식들. 자, 주어진 거에서 이제 조금 이제 풀어야 될 식들 좀 살펴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 그럼 몫이 생기겠고 3차로 나누니까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서 2차의 나머지가 생기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2를 대입해주면 f2를 대입해주면 3이다. 이런 정보들은 좀 금방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써먹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와, 요 부분이 이제 좀 골치 아픕니다.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를 0 만드는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해주는 숫자가 우리가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죠. 허근 갖는 그런 식 형태라서. 그래서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라고 됐을 때 이제 이 뒤쪽에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누기를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됐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라고 해주면 a 이렇게 해서 나누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가 생기죠? 몫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 부분을 이용해서 a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 플러스 1로 나머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나누면 이 부분 이제 몫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써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자,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이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하게 해서 이제 써놓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미지수가 A, B, C 3개에서 미지수가 A 이렇게 하나가 돼 있으니까 역할을 다 한 거죠. 2차에서 이제 정보 2개 내서 미지수를 적어야 되는데 역할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1 집어넣었을 때 정보. 그럼 이제 이곳에다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1을 대입했다. 그러면 이제 F1 결과가 3 이렇게 처리되는데 1을 대입해 주니까 2A 1 대입하니까 플러스 1 대입하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해서 2A는 1 해서 A 값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나머지를 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머지를 다 구했을 때, 아하,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RX라고 나오는 거죠. RX를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려면 요거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또 여기서다가 뭘 합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R 마이너스 1을 구하게 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니까 플러스 1 돼서 2 되겠고 1에다가 마이너스 1 보니까 지워져서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다? 1이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건 좀 나머지 정리 문제들 중에서 살짝 좀 활용된 거네요. 자, 이렇게 3차로 나눴다. 2차. 기본 지키기를 한 거죠. 기본 지키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제 다른 문제들은 이 기본 지키기를 하면 제법 다 이제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데 이 문제는 좀 업그레이드 된 거라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이제 0되는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로 나눴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나누기 할 때 앞에 부분은 당연하고 뒤에 부분이 이제 이렇게 더 나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A라는 몫이 생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이 원리 형태대로 다시 이것도 이제 기본 지키기를 한 거죠. 해서 식을 변형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거랑 결합시켜서 최종 RX를 구해가는 이런 모양. 이해되셨죠? 자, 여기 고쳐서 이렇게 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이쪽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좀 레벨이 어느 정도 좀 된 그런 좀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런 계산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독특한 조건입니다. 그럼 뭐 우리는 복소수니까 Z를 A 플러스 BI Z파는 A-BI 이런 식으로 놓고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Z-Z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는 사라지고 2B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기억 풀이를 하려면 Z-Z파에다가 I를 마저 곱하기 하라. 그러면은 2BI에 I를 다 곱하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 처리되는데 이곳이 이제 뭐다? 음수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 거니까 B값이 0보다 크다는 정보를 좀 알겠습니다. 복소수에서 B값이 0보다 크다 이런 정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기억에 넣을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니은에서는 1 플러스 Z제곱분의 Z 한 이 결과가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실수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나왔을 때 실수에다가 켈레복수를 하더라도 실수가 되니까 이 두 개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같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니은 문제에서 식을 좀 봐가는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크로스로 이제 곱하기 한 겁니다. 자, 전개해서 좀 이항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개 Z, 이쪽은 Z바가 되니까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요. 여기는 Z바 이렇게 써줄 텐데 뭐 이항시키면 또 Z바가 공통 아닙니까? Z바 제곱인데 그럼 이제 Z바 쓰고 여기 이항시키니까 Z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는 0. 그렇다면 이게 또 다시 공통이 튀어나가니까 Z-Z파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부호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Z파 이런 결과가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Z하고 Z바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말이 됩니까? Z하고 Z바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좀 사라져야 되는 건데 허수 부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안 되겠다. 아, 이게 지금 기억에서 이게 지금 안 되겠다는 뜻이 나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Z하고 Z바를 곱하기 한 결과가 1이다. 이런 정보를 얻어내겠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와, 이 정보를 이렇게 어렵게 얻어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또 더 있죠. 이제 이 식을 또 한번 또 더 써야 되겠습니다. 1 플러스 Z분의 이번엔 또 뭐죠? Z의 제곱이었습니까? Z 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1 플러스 Z바분의 Z바의 제곱 이렇게 된 모양. 켈레복수 선 겁니다. 역시 또 실수니까 결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Z 제곱에다가 1 플러스 Z바 한 결과는 Z바 제곱에다가 1 플러스 Z 한 결과가 또 같아야 되겠고 전개해주면 Z제곱 빼기 Z바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Z제곱 Z바에다가 이항시켜서 Z제곱 또 Z 이렇게 된 거죠. 는양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역시 Z바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Z-Z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는 인수분해 Z-Z파 더하기 Z 더하기 Z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공통이 튀어나가죠. 공통 튀어나가서 Z-Z파가 처리되겠고 여기가 Z 더하기 Z파에다가 Z 곱하기 Z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또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결과가 아까 얼마가 나왔죠? 1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Z 더하기 Z파는 이번엔 또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풀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전개해서 또 정리해야 되는군요.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쓰면 이제 전개해주면 되죠. 전개해주고 이건 3배 공통의 Z 더하기 Z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9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이었으니까 1, 여기가 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답은 10-3에서 7이 답이 되겠습니다. 결과 구했습니다. 자, 복수수 문제 중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난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거, 요건 좀 쉽죠. 해서 이제 결과에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음수다라고 해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제 순호수가 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혹은 뭐 실수 이런 부분이 될 수 없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부분 0이라는 사실, 어쨌든 여기 부분 이제 확실하게 양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니은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수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실수기 때문에 켤레복수수를 하더라도 실수 부분에 켤레복수수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 자기 자신이니까 결과가 같아진다. 라는 정보에 의해서 이걸 좀 처리해서 정보를 이렇게 좀 나왔고 이때 이제 여기가 기억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0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결과 얻어지기.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더 해야 되죠. 해서 이제 자, 이렇게 이거 자체에서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어진 거 실수라는 부분들이 해결하기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이곳에다가 A 플러스 B, I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다시 또 유리화하고 이런 걸 과정도 거쳐가려면 너무 복잡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아이디어 내서 처리해서 정보 얻은 과정 정확하게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중 한 점의 좌표 가르쳐줬을 때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요렇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동시에 만족해 가는 걸 구해야겠다. 이런 거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해서 yy 같아 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되죠? 2차 방정식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 이렇게 만나는 건데 결국은 2차 방정식이 돼서 요때 이게 만나는 이런 x좌표 그 부분들을 이제 이거 방정식에서 구하겠다. 그 근 중 하나가 루트 2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유리수 AB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우리가 근위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을 구했을 때 이제 문자들이 이제 유리수라고 됐을 때 루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부 문제들이 유리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선 자 그렇다면 근을 구하게 됐을 때는 이제 루트가 이제 보였다는 얘기는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 플러스 루트 2도 자동으로 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켤레근이라고 한다. 이론하고 또 다시 매첩시켰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근을 둘 다 알았을 때 그럼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걸 뭐 우리가 좀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이 이런 게 아니고요. 두 근의 합 이런 이론을 또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될 건데 실제로 합하면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결과를 구하면 되겠고요.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a분의 c니까 b 마이너스 3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곱하면 4 빼기 2에서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b 값은 얼마? 5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얼마다? 3이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맨 처음에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면 항상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처리해가는 이런 요소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근을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는데 자, 유리수란 조건이 중요한 거죠. 유리수란 조건. 그래서 이제 무리수 루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근위 공식을 좀 살펴봤을 때 그 앞에 부호가 달라지겠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근 켤레근이라는 사실 정보 알아서 그 다음 풀이는 또 이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2차 방정식 이론을 이제 좀 썩 꿰고 있어가지고 그 2차 방정식 이론에 의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항목들은 아니지만 이론들을 좀 결합시켜 놓은 거니까 그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들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전개해서는 좀 너무너무 힘들죠.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근의 합이 3이다, 두 근의 곱이 1이다 이런 정보를 좀 안다라고 치더라도 이걸 그냥 전개하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좀 식이 복잡할 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식하고 연계성을 좀 살펴서 좀 효율적인 걸 처리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알파를 끄집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어진 식 x제곱 마이너스 3x 이 부분하고 생김새가 어떻게 되죠? 서로 연관성이 보이죠?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을 이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처리되는데 이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풀이는 2-5알파에다가 베타도 똑같은 역할이니까 2-5베타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2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처리해 주겠고요. 5, 25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4 되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아까 구해놨는데 3, 1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해 주면은 30이 되겠고 1을 대입해 주면 2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29에다가 빼기 3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차 이런 부분 줘가지고 우리 좀 살짝 좀 겁주는 거죠. 야, 겁먹어라. 전개해서 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뭐 이런 건데, 이럴 때는 항상 주어진 이런 식들하고 문제 풀어야 될 거하고 연계성. 지금은 이제 연계성이 이런 부분들 보이는 거 이렇게 똑같은 부분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가지고 풀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한 요 과정 자체가 좀 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식에서 이제 관찰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수식 다루는 훈련들이 지금 되어 있느냐에 관련한 그런 싸움을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화성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이 두 변 길이가 A하고 4, A하고 4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높이가 4 주어져 있습니다. 직면체에서 DE와 CF 위의 길이가 여기가 이제 루트 2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루트 2 알겠습니다. 요 길이가 루트 2 되는 지점에다가 무엇을 잡았다? P와 Q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P에서 직면체의 겉면을 따라서 Q까지 가겠다. 간 거리가 2루트 17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와, 그렇게 됐을 때 도달한 최단 거리라고 되는 거죠. 최단 거리. 그럼 직선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전개 부분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파트 부분을 식을 좀 잘 쓰게 되면 이제 A, B, C, D 이렇게 좀 가운데 부분 모양이 있는데 자, 이제 옆면 부분을 좀 들어서 좀 올리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서 올리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올라가서 H 되겠고 문제는 D에서 2로 이렇게 가는 지점 루트 2 되는 지점 이곳에 뭐가 있겠다 P가 있겠다 이렇게 모양을 놓으면 되겠고요. 역시 이것도 번쪽 오른쪽을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가 G, F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C에서 F로 쑥 이렇게 가는데 아래 지점 부분에 여기에 뭐가 있겠다 Q가 있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루트 2라는 것은 이제 길이를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인데 이때 이제 지금 최단 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되죠? 직선으로 가야 되죠. 와, 직선으로 쫙 연결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생기게 되겠죠. 매우 불편하군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이니까 여기가 3 되겠고 이곳이 다시 1 되는 거니까 가운데 길이가 A였죠? 그럼 이 길이가 이제 A 플러스 4 처리가 되겠고 높이는 4에서 1 빠지니까 여기가 좀 2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곳에서 1, 이곳에서 1이 좀 사라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서 A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2제곱해서 4 더하게 해주면 이 결과가 얼마다? 4 곱하기 1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4의 제곱은 가서 2항에서 빼는 거니까 4 곱하기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A 플러스 4라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다? A 값이 4로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그럴싸합니다. 자, 이때 이제 무엇을 구하라? 깜짝이야. 딱 넘겨가는데 보기에 갑자기 열심히 구한 지 지금 4가 안 보여가지고 순간 좀 놀랐습니다. 이곳에다가 20을 곱하게 해서 문제에다가 이제 80을 답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도형 형태로 돼 가지고 처음에 좀 살짝 좀 긴장했잖아요. 근데요, 좀 풀고 나서 보니까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전개도 모양 살펴간 이 부분만 좀 신경 쓰라고 좀 설명드리겠네요. 그죠? 전개도 모양 형태. 이 부분 이제 입체에서 좀 잘 이해 안 되는 거니까 자, 요 면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요 면을 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면 형태로 해서 전개도 모양 쭉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이 전개도 모양 부분만 좀 이해했다면 풀어가는데 좀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입체 문제 나왔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지금 제가 제시한 부분 좀 잘 살펴가지고 확실하게 공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자, x 범위가 주어진 곳에서 2차 함수가 f0하고 f4는 같고요. 자, 이렇게 또 새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최소값 마이너스 19다. f4는 어떻게 되냐? 근데 함수식이 하나도 안 주어져 있으니까 자, 상당히 좀 곤란하군요. 자,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볼까요? 근데 최고차도 모르니까 모양을 또 두 개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양일 때, 최고차가 음일 때. 0하고 4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0일 때 하고 4일 때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죠?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0일 때 하고 4일 때. 됐습니까? 자, 이제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고요. 근데 이건 뭐죠?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요게 그럼 이제 이때 대칭축 부분도 표시해 볼까요? 대칭축은 그러면은 가운데가 2가 되겠고. 자, 절대값이 있는 오른쪽 부분 이게 이제 항상 양수가 되는데 0이 되려면 이 부분 이제 음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4가 이렇게 돼 있다면 마이너스 1은 그럼 더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오른쪽 부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4보다도 이 값이 함수 값이 더 큰데 이 부분이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안 해도 이제 알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결론을 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일 때가 양수, 6일 때 마이너스일 때 당연히 음수 이렇게 되는 모양. 이해됐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절대값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 어쨌든 이건 확실하게 음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부터,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더 작은 이 값부터 5까지면 여기 중간 여기 정도까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부분 해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라고 되는 얘기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19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함수식을 좀 차차 좀 살펴볼까요? fx라는 것은 최고차 계수는 이제 뭐 음이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되겠고 대칭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칭축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값은 b 이렇게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 맨 처음에 이제 결정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는 뭐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16a에다가 플러스 b 한 결과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9 해서 결과 나온 건 됐고요. 하지만 이제 a, b 관계식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가르쳐준 부분 이용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까 마이너스 1이었던가요? 자,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결과 됐죠? 그 다음 4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를 대입하게 되면 또 2가 되겠고 제곱하니까 4a 플러스 b 대입한 결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양수였다가 이게 또 마이너스 1 부분이 음수니까 이건 요 자체로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더하게 해주면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런 정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이 13에다가 13a 플러스 2b는 이꼴 제로 이런 관계가 되는 건가요? 자, 이게 또 이제 연립해서 또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와, 이것도 또 연립이 또 왜 이렇습니까? 깔끔하게 좀 나오면 좀 안 됩니까? 자, 위식에다가 2배를 해서 32에서 빼니까 그럼 또 뭐가 되죠? 19a가 되는 거예요. 19a가 그러면 또 2배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a 값은 이거 긴장했는데 그래도 좀 잘 풀립니다.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약분을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그러면 또 얼마가 되니까 1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리해서 이제 fx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3에서 이제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또 이제 마지막 사수까지 되네요. 그럼 4를 뭐 대입하면 되죠? f4. 4를 대입해 보니까 2가 되겠고 4를 대입해 주니까 2 제곱이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답까지 구했습니다. 처리 이해됐습니까? 이 함수 관련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최고차 가르쳐 주지 않은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최고차가 양수가 돼서 이런 모양인지 음수가 돼서 이런 모양인지를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조사 들어갔는데 자, 0하고 4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같은 위치다. 그래서 대칭축 2는 뭐 제공한 거니까 훌륭하고요. 그 다음 부분 절대값. 그러니까 f-1이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니면 둘 다 00인데 대칭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0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f4 쪽이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양수라는 걸 확실하게 안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함수값이 또 같을 수 없으니까 요건 확실하게 양수, 음수란 뜻인데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측 모양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대칭축 나온 부분 때문에 함수식을 이제 이렇게 좀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게 주어진 정보들이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해서 이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엔 중간에 이제 주어졌던 정보 대입하고 대입한 결과가 합해서 0이다 해서 둘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것까지 됐습니까? 함수에 대한 정보하고 연산하고 두 개를 좀 결합시킨 거니까 그냥 단순 연산만 한다고 해서 풀이 되는 게 아닌 거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안 됐다면 다시 듣기 해서라도 확실하게 2차 함수 정도니까 알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알파의 2n제곱 베타의 2n제곱의 실수 부분을 R의 2n제곱이다.
R에 2n이라고 이렇게 넣어놨네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값들을 쭉 더하겠을 때 자, 언제 마이너스 1이 돼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52i 자연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주어져 있는 알파, 베타의 좀 특징부터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것이 규칙이 되죠? 제곱을 했을 때 이게 이제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처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분자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i가 돼서 우리가 평상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식이다. 됐습니까? 자,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특징을 조금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베타도 좀 어려운 건데,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정리하면 우선 우리가 평상시에 i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i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유리화해도 이제 i가 된다는 사실. 방금 전에 했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도 이런 부분이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공부해야 되겠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쯤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매우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게 되면, 자, 변형하는 또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a-bi 분의 b 플러스 ai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자, 요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유리화를 해주면 분자분모의 a 플러스 bi를 쭉 a 플러스 bi를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야 되겠죠. 분모의 켈러복수수를. 자,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자, 요 부분이 ab가 되겠고, 요렇게 곱하기 해주면 또 뭐죠? ab에다가 i 부분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돼서 여기 이제 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때 이제 a제곱,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b제곱 이렇게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i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i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이제 까탈스러운 문제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베타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루트 2를 a라고 보겠고 3을 b라고 보게 되면 이제 형태가 똑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R2n이란 이 부분이 알파 2n 제곱 더하기 베타 2n 제곱의 실수 부분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문제 자체가 이제 이렇게 실수 부분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제곱한 부분이 아니니까 i의 이제 n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의 2n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i의 n 제곱 되겠고, 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의 n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Rn의 좀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R2n 할 때 이제 R2 이렇게 n에다 1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R4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R6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i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R8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1이 되겠고, 여기 또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 자체 부분에서는 실수 부분이니까 실수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 실수 부분은 0,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 실수 부분은 2 이런 식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건 뭐죠? 이제 R2n의 특징까지 좀 살피는데, 이런 값들, 실수 부분 나온 값들은 이제 계속 더하기 해가는데, 어떻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느냐, 만족하는 52i 자연수 k니까 50까지 쭉쭉 넣어봐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럼 이제 k가 1이라면은, k 값이 1이라면은 지금 R2n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근데 k 값이 2가 되게 되면 R2 더하기 R4까지 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더하기 주는 거니까 또 역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주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처리되겠습니다. R3이 되게 되면 K3 거꾸로 썼는데요. 자, K 값이 3이 되게 되면 R2, R4, R6 이렇게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게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K 값이 4가 되게 되면 2 5, 6, 8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플러스 2가 되니까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들도 네 번마다 이제 빙빙빙빙 돌아갈 텐데, 자,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경우는, 자, 이제 K 값이 1일 때 하고 2일 때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계산해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50까지 쭉 진행해야 되는데 네 번마다 규칙했으니까 이제 두 번 나오는데 12번이 규칙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48까지 가겠고,
그럼 나온 횟수는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49, 52 완투에 해당하는 게 또 두 번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24번에다가 그럼 26번 나오겠습니다. 라고 답을 구하면 되는 문제. 되셨죠? 오, 복수수 연산. 그냥 일반적인 문제 계통이 아니라 레벨이 좀 많이 높아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I 계통해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제곱, 세제곱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발전시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것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에만 또 등장하는 요 부분들이 또 가미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나왔다는 걸로 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해당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규칙에 의해서 이제 이런 형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네 번마다 규칙에서 나온 결과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자체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더하기 한 결과가 되는 거니까 제곱 K 값이 1일 때 1 때 이제 했을 때 더하는 모양들 좀 살펴서 다시 한 번 더 규칙을 이제 한 번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온 결과를 다시 이용하고 또 이용해서 최종적인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규칙은 일단은 4번 규칙 동안 2번 나온다라고 해서 12번 규칙 되는 거니까 처리했고요. 그 다음 남는 두 분이 앞부분이라서 다시 처리 2번 되는 것까지. 이해됐습니까? 절차 부분들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우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끝까지 하는 부분이 어렵더라도 앞쪽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연습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I에 대한 특징. 자, 이렇게 평상시에 나오는 문제에서 이렇게 좀 레벨 높은 문제도 하나 더 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I 되는 것 부분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거듭 강조해 드리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4번입니다.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양의 정수에 대해서 FN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어넣어서 절차를 좀 거쳐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 부분의 좀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처리해 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뒤쪽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근이 나오겠다. 즉 오메가란 근이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걸 당연히 성립하겠고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겠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6제곱이 1 이렇게 돼서 6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런 부분이라든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용할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처리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주어진 식 일단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 좀 이렇게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f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오메가 n제곱 더하기 오메가 2n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규칙도 찾아야 될 겸 나중에 산수도 해야 되니까 1부터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제곱 보면니까 어떻게 되죠? 오메가 이쪽을 먼저 썼습니다. 마이너스 1 부분은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자, 주어진 식, 요 2차식을 좀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메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쓰고 오메가 제곱 요거 이제 이항시키면 되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F2를 좀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제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가 오메가 4제곱이죠. 자, 오메가 4제곱을 어떻게 할까요? 오메가 4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제곱을 대입한 거죠.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역시 또 잘 살펴보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또 오메가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 계산 결과는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메가 세제곱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마이너스 1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6제곱이죠. 6제곱은 그냥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결과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제곱도 알아봐야 되는데, 대충 이제 3제곱까지 나왔는데, 4제곱부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제 아까 이제 규칙이 이제 6번마다 규칙인 건 좀 알았는데, 자, 3제곱 부분은 사실은 그냥 가볍게 처리해도 됩니다. 왜냐면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처리되는데, 또 그래도 이제 한번 좀 보여야 되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 4제곱,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분자에 있는 4제곱은 8제곱, 6제곱이 사라지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맨 처음 1 나온 부분하고 부호가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반대, 분모가 이제 반대되는 형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세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제 5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살펴보게 되면 분모가 이제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세제곱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겠고 5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 10제곱이니까 6제곱 사라지고 4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일단 부호를 좀 다 사라져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한 번 더 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이제 요걸 좀 위에 이항을 시키는 거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1. 역시 아까 이제 나왔던 이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 붙인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게 되면 드디어 여긴 1은 1을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메가 부분이 6제곱인데 6제곱이 1이고 12제곱도 다시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온 규칙들을 보게 되게 되면 맨 처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부호가 반대되는 형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부호 반대 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1부터 F2, F3 이렇게 거쳐서 쓰게 되네. 다 쓰게 돼야 되네. 4, 5, 6 해서 이제 6까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0이 되겠습니다. 6번마다 이제 규칙 이런 거가 되게 하면서,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몇 가지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40까지 계산하라고 했는데 6의 배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36까지 계산해주면 0이 되겠죠. 36까지. 자, 그러면 이제 F37에서부터 38, 39, 40 이렇게 이제 4개가 남겠습니다. 4개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 이제 F1, 2, 3, 4 이렇게 이제 4개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개의 값을 충실히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첫 번째 걸 부호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됐습니까? 자, 한참 오랫동안 계산해서 이제 풀이가 진행해서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산수를 좀 이렇게 해야 돼서 찾아야 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이 주어진 특징 인수분해 해서 나온 허근을 찾고요. 이곳에서 허근 나온다는 거 알았고,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곳에서 6제곱이 1, 6번마다 1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규칙이 된다는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값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하지만, 자, 이제 규칙이 그리 된다는 사실을 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나중에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제 여기 3까지만 계산해서 4, 5, 6은 이제 곧바로 좀 이렇게 부호를 반대되는 형태로 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바라는 점인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6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풀이를 한다면 좀 더 좀 자신감을 갖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공부에서 나올 건 미리 지금 예상하고 풀 수 있는 이런 점이 분들 그래도 이제 좀 까탈스러운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잡한 문제. 그런데 맨 처음 주어진 정보들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2차당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a를 대입해서 주어진 또 px를 또 제곱을 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피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px에다가 x를 더하기 해서 제곱을 했는데 이 식이라고요? 오호. 자, 그럴 때 이제 이 식부터 좀 특징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좀 안 돼 있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좀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좀 다시 하려는 노력을 좀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개해주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 이제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4제곱을 형태로 이제 전개를 해서 좀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5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좌변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좌변이 이렇게 이제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이 이제 완전 제곱식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차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x제곱을 뭐 이렇게 t로 치환하는 이런 모양 형태에서 2차식으로 보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 t를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죠. a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9 마이너스 5a 제곱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0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 a 4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10a 제곱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5에서 빼기 36이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1은 이꼴 제로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죠. 자, 그러면은 11에 11에 1 이렇게 처리돼서 나온 거니까 a 제곱이 마이너스 11이거나 a 제곱이 1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a 제곱은 이제 양수 형태 실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a 값이 1이 되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올라가서 위쪽에 나왔던 식을 다시 한번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x 4제곱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px 더하기 x의 지금 제곱 이런 모양을 이제 다시 써야 되는데 a 값이 1이었으니까 어떻게 됐죠? 1 대입해 주니까 4고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4x 제곱 플러스 4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 부분이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럼 이제 두 식이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식을 좀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플러스 x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자, 요 부분 이 부분 이제 똑같은 모양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px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p1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죠. PA의 제곱이요. 근데 A 값이 1이었으니까 P1의 제곱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PA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된 것은 이제 P1의 제곱이 되는 거겠고 주어진 식에다 이제 2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이제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2 제곱해서 이제 최종 정답. 자, 4를 얻어가서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막 뒤쪽 산수는 뭐 다 처리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이제 문제 될 건 없겠습니다만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이 자, 전체 제곱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뭐 최고차 보니까 뭐 1이니까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px를 대충 또 이제 뭐 x 제곱에다가 문자 a는 있으니까 뭐 bx 플러스 c다. 이런 식 해가지고 뭐 대입한 거랑 여기 이걸 뭐 대입해서 전개한 거하고 이 전개한 거고 같습니다. 뭐 이런 풀이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뭐 전개한다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보기차식 형태로 나온 거니까 이 b 값 요 부분은 또 0이에요. 이 부분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 풀이도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 자체를 한 단계 이렇게 이론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근데 이제 px 자체는 근데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계산한 px 플러스 x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px 자체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 놓고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시간 걸리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자, 그 부분들은 이제 뭐 학습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 풀이니까 그냥 보편적이라면 주어진 식 그나마 좀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전개해서 와우 이렇게 이제 보기차식 형태로 전개가 되는구나 이런 형태의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좌변은 이렇게 이제 제곱 형태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d 제로 이런 부분 좀 생각해서 a 값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기초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 학습이랄까 뭐 수식 다루기 형태를 뭐 상당 수준까지 이제 높여놓은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라서 좀 이렇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센스 있게 여기 또 처리하는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겠죠. 이 모양하고 이제 일치시켜 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또 순간에 잠깐 잘못 말씀드렸네. 뒤에 이제 플러스 x가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중간에 지금 설명하면서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매우 까탈스러운 문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보기차식이라는 모양 형태니까 저희 이제 여기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죠. 여기 완전 제곱식 골 모양이라서 판별식 t를 해간다는 이 과정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이한 부분 됐습니까? 자, 이게 주어진 식 다항식을 뭐 처음부터 어거지로 만들어서 처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모양 틀 문제 해석 보기차식 모양의 특징 그다음에 완전 제곱식의 중근 이런 이론을 통해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함수 그래프의 점 A와 C를 y는 x의 비례를 잡아서 정사각형을 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그림에 있는 식이 좀 부족합니다. x축, y축은 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그럼 y는 x 제곱 쓴 거겠죠? y는 x 그림 부분, 자, 여기 부분은 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된 식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C, 직선 위의 점 BD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사각형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림 이렇게 조절했을 때 이런 부분 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차분하게 좌표 넣는 부분만 잘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정사각형 길이 AB 이런 좌표 넣으면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좌표를 뭐 K 이런 식으로 X 좌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K 컴마 뭐 K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x 좌표를 k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y 좌표는 당연히 이제 k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게 y는 있고 x가 중간에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좌표가 또 k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점 좌표는 x 좌표 나왔고 y 좌표는 또 함수식에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k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좌표를 좀 살피게 되면 이 D점 좌표 부분에 가서 이제 X 좌표고 Y 좌표 부분이 이렇게 D점에서 되면 이게 이제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K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은 이꼴 K다라는 관계식을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를 놓으면서 한 바퀴 빙 돌아가더니 좌표를 탁탁탁 놓으니까 결과가 얻어지네요. 자, 전개할 때 마이너스 K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플러스 2K 제곱 되겠고, 초고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 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뭐 k 뭐 약분해도 되겠죠? k 값은 0은 아닐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사실 약분하는 것은 공통을 끄집어내는 거 똑같은 관계가 있는 건데 뭐 그리 처리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시키면서 k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식이 얻어지는 건가요? 아이고 2k인데 2k 제로 이런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근 구하려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고 1은 무조건 또 될 것 같습니다. 1 마이너스 1 처리해서 대입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0 이렇게 처리하니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이 1 또는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k 값이 1이 돼버리면은 또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좌표가 1,1 뭐 이런 형태의 좌표가 되는 건데, 그죠? 자, 뭐 일단 뭐 나중에 좀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무리수의 근 이런 부분하고 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왜냐면요, k가 1이면 이 k하고 k제곱이 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B점하고 C점 좌표가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는 좀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 k 값이 근위 공식 형태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또 k 값이 플러스겠죠? 1에다가 4를 더해서 5 이런 형태로 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에서는 좀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k 값에서 k 제곱을 빼야 되는 이런 형태. 그럼 한 배 길이 나왔으니까 4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합니다.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자, 그렇다면 요 주어진 식을 뭐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2차 부분을 좀 소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항을 시키니까 마이너스 k는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4배에 2k 마이너스에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k 값이 나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항 시키니까 2k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에 4 루트 5 처리해주면 최종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계수를 AB라고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 달라라는 이야기라면 마이너스 8에 8에다가 8, 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2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죠? 오. 자, 이게 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하고 뭐 관련 그래프 관련해서 도형 만들어 갈 때 좀 다른 파트 부분하고는 좀 레벨이 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레벨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함수 자체가 일단 두 개의 형태에서 좌표를 잡아야 되는 점도 있고, 좌표를 뭐 이렇게 K 맨 처음 좌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단순하게 시작하는 건데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좌표를 놓다 보니까 K 제곱의 뭐 차수가 높아진 것들이 지금 나오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레벨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랬을 텐데 D점 좌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X 좌표, Y 좌표 같아지는 그런 거니까
x 좌표, 이건 이제 y 좌표고요. y 좌표, x 좌표가 같다라고 해서 관계식 만들고, 이 부분에서 이제 뭐 k 값이 뭐 또 1이 아닌 거니까 0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 약분해서 좀 쓰고, 그다음 다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했는데 또 1이 되면 안 되니까,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좌표가 같아지는 거니까 관계식 나온 게 이제 무리수 형태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점이 또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뭐 둘레 길이는 이제부터는 뭐 대입을 쭉쭉 해가면 되죠. 자, 이곳에서 k 값이 얻어져 간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식을 이렇게 좀 세워가는 거. 스스로 이 좌표를 잡아서 식을 이렇게 세워서 결론을 내가는 이 과정까지가 다른 문제 풀 때보다 레벨이 좀 높아진 그런 형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연달아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좀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한 부분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복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주어진 변형에서 주어진 범위가 주어져 있고 2차 함수의 최소값 주어졌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것보다 이래서 그렇군요. 최고차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게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최고차가 이렇게 A 값이 양이라면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이제 일단 그래프 모양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좌표가 매우 중요한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해서 적용해 보면 쭉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되니까 꼭지점 좌표가 1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두 칸 떨어지는 마이너스 1부터 한 칸 떨어지는 2까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만큼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최소값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꼭지점을 대입한 1을 대입한 그런 형태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x에다 1을 대입해 주니까 3a 마이너스 6a, 그러니까 일단 쓰죠. 뭐 3a 마이너스 6a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2a 처리한 결과 이것이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이꼴 제로, 이런 관계가 되겠고, 4, 6,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6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a 값이 양수에서 풀었으니까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 하나 이렇게 얻었고요. 그 다음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이제 그래서 이제 x 좌표, 꼭지점 좌표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그래프가 이만큼 사용돼야 되는 거. 아까 이제 꼭지점 구해놨으니까 조금 편리하군요. 자, 대신 이제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돼 있을 때, 이번엔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a 값이 0보다 작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3a 플러스 6a, 3a 플러스 6a,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된 이 구분이 이제 최소값에 해당하는데, 이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24 해서 풀이가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a 제곱 되겠고요. 9에다가 10a가 되겠습니까? 10a는 마이너스 24 이항시켜서 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12가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이쪽에 붙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하고 또는 12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음수 쪽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이제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4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또 합을 구해달라. 그렇다면 뭐 정답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처음에 이제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그래프 모양 결정 최고차가. 근데 이게 지금 어려워진 이유는 이제 이게 문자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 나눠서 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어쨌든 접근하는 법을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대칭축 해서 그리고 이제 제한 변역 표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를 풀지는 이제 결정하면 되죠. 최소, 최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해 가는 과정. 뭐 거꾸로 있는 부분도 해주면 이번에 여기가 최대, 이번에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프 모양의 꼭지점 x좌표, 즉 대칭축 이렇게 잡아서 제한 변역 표시하고, 이런 것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바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공부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8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당식 px의 합을, 2차 당식 px를 먼저 구해가는 거군요. 합을 또 qx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가 조건은 P1 곱하기 P2가 0이다. P1이 0이거나 P2가 0이다. 이런 부분들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나 조건은 뭡니까? 4차당식인데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입해서 0 돼야 되는 건데 0을 대입해주면 그럼 P0이 0이거나 P0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동시에 둘을 만족하지는 않겠죠? 둘 중에 뭐 하나를 만족하겠죠? 뭐 2차 함수의 함수값인데 0 집어넣었는데 0이면서 동시에 3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둘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고 역시 3 대입했을 때도 P3이 0이거나 P3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역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 P1이 0이면서 또는이니까 또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면 P2가 0이 아닌 이런 조건 좀 해야 되겠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선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에 해당하는 선택할 때 그럼 P0이 0을 선택하게 되게 되면 오른쪽에 가서는 이미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P3은 그럼 얼마가 되죠? 당연히 이제 3 이런 쪽을 좀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미리 다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딸려가지고 P1이 0이면서 P2가 0이 아닌 이런 조건에서 요번에는 자 P0이 3인 경우에는 일단 그러면은 저 오른쪽에서는 똑같이 3이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P3이 0을 또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럼 P0은 또 3을 이렇게 선택하고 자 이런 경우 좀 나눠지겠습니다. 요거 선택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P1이 0이 아닌 상태에서 P2가 0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지금 아랫부분이 똑같은 거니까 P0에 0에 P3은 3 이렇게 선택. 네 번째 P1이 0이 아니고 P2가 0인 상태에서 P3은 0에다가 P0은 3. 뭐 이런 부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것만 해도 네 번인데 그럼 세 번째는 또 뭘 해야 되죠? P1은 이게 지금 이제 또는이었으니까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P1은 0, P2는 0 이게 또 성립하게 되게 되면 이미 이제 근되는 모양이 다 나왔으니까 이때는 뭐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P0도 3이고 P3도 3인 이런 부분을 선택돼서 와우 5번 풀어야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P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풀려면 지금 이제 이렇게 근이 이제 두 개 되는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A의 X 마이너스 1 X 이렇게 뭐좀 뒤에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걸 좀 처리해 준 다음에 P3은 3을 이용해야 되겠죠. P3은 3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P3 3이었죠. P3은 3을 이용해야 되니까 3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대입하게 되면은 3에다가 2니까 6A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A 값이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PX는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자, 네모칸 딱 쳐놔야 되겠네요. 2분의 1에다가 x에 x-1 이렇게 하나 처리가 됐고 자, 두 번째 형태 풀이 진행하려면 두 번째는 근되는 게 1하고 3이었죠. 자, px가 그러면 1하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자, P0은 3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제 P0을 해주면 이게 3인데 0 집어넣었으니까 3A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A 값이 1이니까 드디어 PX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짠, X-1, X-3에서 또 처리됐고. 자, 세 번째 식. 와, 이거 지금 아직도 저번에 계속 해야 되죠. 세 번째 식은 근이 1하고 0이었죠. 이거 지금 풀이 이거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좀 다섯 번째 식이네요. 그죠? 안 됩니다. 자, 지금 0 되는 부분들이 뭡니까? 0 되는 부분 요게 되죠? 0하고 2 PX는 AX, X-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번호를 잘못해가지고 이러다니 말이 안 되죠. 자, P3은 또 3을 풀어야 되겠죠? P3은 처리해주면 되니까 3, 1 되니까 3A 되고 P3은 3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1인가요? 자, 그럼 이제 PX가 X 마이너스 그냥 이제 처리됐으니까 그냥 X에 X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우. 네 번째는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0 되는 부분이 2하고 3이었죠? 그 다음에 P0은 3을 해야 되죠?
자, px는 이꼴 xa의 x-2, x-3 처리해야 되겠고 p0을 구하게 되니까 6a가 되는데 이게 이제 3 처리되니까 a 값이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px는 2분의 1에 x-2, x-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처리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는 이 부분이니까 px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0하고 여기가 근되는 거죠? 0하고 2가 근되는 거니까 a의 x-1, x-2가 근되는 거겠고 자, 0 대입해도 2a가 되고 3 대입해도 이거 다행이네요. 그럼 p0 하나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a가 3 되는 거니까 a 값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다섯 번째 식 나오게 되게 되면 2분의 3에 x-1, x-2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식 나온 부분들 가서 좀 체킹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체킹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식 나온 거,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식 이렇게 좀 다 나왔죠. 됐습니까? 자, 이게 좀 맞게 좀 잘 쳐야 됐나요? 자, 이 부분들인데 qx라는 것은 이 식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q식은 이제 또 다 합한 것을 q라고 했는데, 자, 이걸 또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와, 그럼 이게 이제 q0 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들을 우리가 이제 q0을 좀 곧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q0을 구하는 것은 주어진 식에 0 대입하는 거니까 첫 번째 거는 0이고 두 번째는 0을 대입해주면 이제 3 되는 거고 세 번째는 0 대입해주면 또 0이고 네 번째는 0 대입해주면은 6인데 또 3이 되겠고 세 번째 건 0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 되고 그 다음 또 3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값을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다 더하기가 좀 불편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9가 되겠네요. 9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우와, 이것도 또 자, 조건들을 좀 교묘하게 좀 따져야 돼서 뭐 5가지 나눠지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죠. 오, 그런데 그게 나왔습니다. 와, 자, 이게 좀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조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자,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는 이 합집합 개념이죠. 또는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앞쪽 거 하나 성립하고 뒤에 거 성립 안 할 때 역시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거에서는 이제 사실 3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다음 걸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5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2가 성립하고 앞에 있는 성립 안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성립할 때 해서 크게 이제 세 덩어리. 근태 뒤쪽에 있는 이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자, 동시에 0이면서 3은 성립하는 거가 아니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 그때 이제 이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이미 근 다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이쪽이 이렇게 성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반대로 이쪽이 성립하게 되면 또 이쪽 이렇게 되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두 파트로 지금 고려를 하다 보니까 P0 들어갈 때 P3인 0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둘 됐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3, 4가 됐습니다. 와, 번호 매기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P0이 0일 때랑 P3이 0일 때 이때는 이제 근이 둘 다 나왔으니까 다른 값들이 이렇게 성립해가는 P3이 3일 때죠. 지금 P3이 3일 때죠. 와, 이것도 중간에 또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마지막 점검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5가지를 나눠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나눠가는 이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또는 부분들은 앞에 거 성립할 때, 뒤에 거 성립할 때, 둘 다 성립할 때. 그래서 앞에 거 성립할 때, 뒤에 거 성립할 때, 둘 다 성립할 때 이렇게 나눠졌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 할 때는 0일 때 동시에 0이면서 동시에 3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근이 있는 모양.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미 돼서 전체적으로 범위 5개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그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복습 또 좀 철저하게 하면서 좀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까탈스러운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9번 소수형 문제가 되겠고 화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관계를 좀 살펴야 되겠다. 두 배의 EX 플러스 K 플러스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달라.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다. 근데 연립방정식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2x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꼴체로 해서 2차 방정식 문제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 관계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첫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렇다면은 주어진 식에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겠고 0보다 크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풀어가야 되는 형태니까 그럼 k 값이 어떻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쫙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둘째 풀어달라. 그럼 뭐죠? 접할 때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또 똑같은 이제 판별식 계산해서 이게 이제 k 플러스 6 나오는 건데 접할 때라는 얘기는 뭐 근이 한 개일 때니까 는 0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접할 때다. 즉 한 점에서 만난다. 뭐 그렇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셋째는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역시 또 4분의 D 처리한 k 플러스 6 이 부분이 이제 허근 가는 거니까 근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 자,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처리해가지고 이게 지금 풀이 자체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풀어간 거죠. 2차 방정식에서는. 근데 이제 원래 함수를 가게 되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니까 서로 다른 이게 지금 그거 이제 x좌표를 구해간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접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혹은 갖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형태로 이제 답안지를 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풀이 자체는 이제 판별식 D 쓴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의 이론들을 점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풀이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19번 화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앞쪽에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화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